살아가면서 영어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긴 있죠. 네,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영어를 학업적으로 꼭 필수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전문가의 영역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해외여행에서 뭐 간단한 스몰 토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 이 영어 교육 비용이 그렇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영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이 이렇게 여기게 되곤 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영어를 하면은 더 많은 어떤 기회가 생기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그런 뭐 유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앞으로 이 영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여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어 교육 산업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영어 학습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어마어마한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제 파파고라든지 번역 앱이 이전부터 이미 나와 있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찾는 것 정도는 이미 우리가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혹은 학습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뭐 나오면 사실은 뭐 사진 한 장 찍어서 바로바로 우리말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서, 혹은 내가 쓴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이제 고쳐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인공지능 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령기와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너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의 음성을 알아듣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그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수년 전에 어느 업체의 어떤 광고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자막을 달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오후에 교습소 일을 하고 있어서 자막을 다는 것까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막으로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왔었죠. 근데 그 광고 영상에서는 자막을 요구했어서 제가 정말 각 잡고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자막을 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시간으로 한번 따져봤었는데요. 정말 한 4시간 가까이 들여서 제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막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래 인공지능이 알아서 제 목소리를 캐치해서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너무나 놀랍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자막을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제작 시간이 짧아졌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쇼츠를 제가 영상을 올려서 몇 개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예전과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발전의 속도이죠. 우리말 영상을 들음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알고서는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 언어라는 영역이 어떻게 교육 산업에서 이제 자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더 초점을 맞춘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오늘날의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현대의 어떤 영어 교육의 흐름에 그래도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의 이런 어마무시한 발달을 생각해 보면 그 문법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가늠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제 스몰 토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방식의 영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문법을 잘 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너무나 정확한 영어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문법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정말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 뭐 수많은 기적적인 영어 성장을 보기도 하고, 뭐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고 해서 또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제가 이제 직접 목도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어 교육을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전인적인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콘텐츠 영어다라는 말을 좀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알아가고 좀 지혜를 습득하고 실제로 좀 쓸모 있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쓸모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제안을 해왔던 것이 콘텐츠 중심의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인 거죠. 근데 영어 교육의 미래가 사실은 여기와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세계화 시대의 영어의 필요성, 그동안 꾸준히 강조가 되어 왔듯이 뭐 영어 교육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영어 교육 과정, 초등에서도 이제 말하기나 쓰기 같이 듣고 읽는 영역에 있어서도 좀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 실용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초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까지도 뭐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좀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봐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너무나 급속하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뭐 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교육으로 좀 변모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에서 유창성을 위한 교육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어로 소통하는 그 원래 우리가 꿈꾸던 그 능력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떤 고3 제자에게 영어 모의고사를 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안타깝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문항 하나하나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해내야만 하는 그런 정해진 시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많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도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웃풋을 유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말로요. 이런 것들이 정말 더 필요한 능력일 텐데 단지 이제 영어의 문제를 푸는 기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깊이 머물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웠었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의 미래는 사실은 이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말로 이 영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말로 컨텐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에서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채널 초반부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모국어의 바탕이 없는 이 영어의 유창성을 키우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앞에 다가온 실제적인 영어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인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프트하게 대화를 나누는 능력? 모르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냥 찾아보아도 원어민들은, 외국인들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황하지 않는 능력,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소프트한 능력은
이게 영어를 단순히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너 있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원활하게 서로의 의견을 취합해서 뭔가 일의 진전을 만드는 그런 능력들. 정말 21세기형 인재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자 했던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능력 참 중요한 거 알지만 이게 이제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결국엔 이제 공교육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한 달여 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너무나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채로 선생님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런 어떤 교육 방식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을까 하는 이제 한계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교육이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선생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친구 한 친구에게 개별화된 어떤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전자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거 이제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외국인들을 직접 나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공교육에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화된 어떤 미디어 교육이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랩실이라든지 이제 시청각실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영어 교육만이라도 이 개별화 교육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공교육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어 교육은 사실은 보고선 너희가 그냥 글로 읽고서는 공부해라 이러기에는 너무나 좀 아쉬운 면이 소리가 함께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생생한 원어민을 우리가 만나면서 직접 소리로 듣고 말하는 이런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최선책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해외 연수도 가고, 원어민이 각 반마다 와서 실시간으로 대화도 나누고, 이제 개인별로, 그런 것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개개인별로 필요한 어떤 흥미도나 이제 수준별 적합도에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치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 엄마표 영어 교육을 이제 학교로 가져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많은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뭐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우열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또 막상 또 학교에 와 보니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거나 잘 안 듣는 친구들에게도 맞춤형 교육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동시에 한 교실에서 그 많은 친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현실을 직접 겪고 보니까 좀 이거 조금 다양한 개선책들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발언으로서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영어 교육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효율적이지가 않는 교육이고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아웃풋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